네,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되면서 전국이 다시 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 패널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특검법이 통과된 지 이제 90분 만에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야당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죽음을 이용한 나쁜 법안이라는 표현을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글쎄 아마 거부권 행사하면 물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정사실화 되는 건가요? 시사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 기정사실이라고 아직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전 처음부터 이런데 해병대 최모 상병 죽음의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 이걸 왜 이렇게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방부에서 저렇게 처리하는가 하고 비판적 의견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예.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지만 말단 병사가 어떻게 사고가 나도 네네. 지휘 라인에는 많은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사단장까지도 책임을 지고요. 그건 법적인 책임,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휘 책임이라는 겁니다. 지휘 책임. 예. 군대에서 그런 거죠. 그게 오히려 명예로운 거였고요. 그렇게 처리하면 됐는데 굳이 그걸 윗선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 결과를 회수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서 예.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문제를 끝냈다면 이렇게 후폭풍이 있을 리가 없는 건데 네네. 그러나 특검법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지금 야당이 비판하고 사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 입법권 남용도 다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예. 입법권 남용도 마찬가지로 자제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처리 방법, 특검법을 이 시간에 왜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걸 문제 삼으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당초 본회의 처리 안건에는 없었는데 민주당 상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김진표 의장이 수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김진표 의장을 압박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최상병 사건이 2023년 7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예. 벌써 이미 이제 1년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군대에 보낸 부모님 심정이라면 똑같을 거예요. 예. 우리 자식이 사망 사건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데 이 진실에 대해서 숨기려고 한다라면 그 숨기려고 하는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겁니다. 예. 그것들이 바로 이제 국민들께서 원하는 예. 그런 수사고요. 그런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가자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입법 폭주를 비난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항상 끌려다녀요. 예. 뭐냐. 본인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것들이 이정섭 호주 대사도 그냥 도피성 출국을 시켜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오히려 공감의 정치를 좀 국민의힘이 해야 되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공감의 정치를 하지 않고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자인하는 것처럼 자꾸 회피하는 그런 특검을 회피하는 것들은 결국 민심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의 민의의 결과가 예. 야권에 192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예, 총선 민의라는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22대 때도 해도 되고. 근데 급하게 국회의장까지 압박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데 지적을 하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급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1년 가까이 가고 있고요. 1년이 지나면 또 통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자료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21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그 결론을 짓지 못하고 또 22대로 국회로 보내면 네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 수밖에 없고요. 그 마찬가지잖아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도 빠른 수사 결과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서장 수준에서 꼬리자르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물론 이제서야 이제 서울청장이 기소됐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병 사건도 지휘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대대장 수준에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의 결과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바로 특검을 간다. 아까 그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특검에 가는 이유, 방법. 예. 당연히 이제 문제죠, 사실은. 공수처 무슨 기관입니까? 민주당이 특별히 만든 기관 아닙니까? 예. 검찰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경찰, 뭐 검찰 개혁을 통해서 뭐 완전히 수사를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련 수사를. 그 지금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얼마나 빨리 하고 있냐, 늦게 하냐, 그건 뭐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신뢰하지 못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바로 그걸 특검으로 가겠다? 왜 하냐 이겁니다. 네네. 특검 특별 검사란 것은 말 그대로 특별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지체하거나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든가 그럴 때 특별 검사를 도입하는 것이고요. 예.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군내 사망 사건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잘 아시지만 군사법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되면서 군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군수사기관에서 수사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수사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특검법에서 얘기하는 수사방해라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수사방해가 예. 그건 조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군 특수성상 꼭 조사하는 데 대해서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군 작전 계통을 통해서, 예. 군 지휘 계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사방해라는 게 성립할 수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 중이고 또 한 가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노골적으로 이 특검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사실을 끌어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탄핵까지 이어가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서두른 겁니다. 이렇게 정략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특검법은 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약 수사 결과를 보고 그것이 미흡하다. 그러면 예. 특검하겠다 그때. 예.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태원 특별법도 서로 이견이 있다가 이태원 특별법에서 영장 청구권 그걸 수사기관의 민간 그 의원들에게 주는 것 빼면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합의가 됐죠. 예.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곧바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반응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21대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뭐 표결 처리해서 폐기되면 22대 또 하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22대까지 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22대 국회에서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것들이 이제 뭐 공감의 정치이자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정치라고 보고요. 예.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왜 특검으로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네네. 최순실 특검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미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갔고요. 네네. 드루킹 특검도 경찰 수사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요구에서 드루킹 특검으로 간 거거든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예. 수사가 계속 늘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 진실 발견과 멀어지는 것이고 예.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예. 계속적으로 이태원 참사가 됐든 최상병 사건이 됐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됐든 예. 계속적으로 수사가 진척이 없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 국민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여야 합의로 됐다는 해서 이와 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도 제가 추가로 드리고요.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특검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 경찰, 민주당 특히 야당에서 신뢰하는 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수사를 결과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미흡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정치적으로 풀어야지 예. 이걸 대통령실에서 다시 거부권 행사하고 또 뭐 제의를 하고 하면서 결국 또 협치가 아니라 결국 대치밖에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은 서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요, 민심 청취를 위해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반응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뻔뻔한 소리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목적이라면 사등기관 출신을 임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약화와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조직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심 청취가 아니라 이 검찰 장악, 사법 리스크 대응 뭐 이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민심 청취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면 당연히 민심 청취와 가까운 인사가 하마파에 올려와야 되는데 예. 분명히 민심 청취를 위한다고 해놓고 박근혜 정부의 법무차관 대검 차장 출신, 검사 출신을 하마평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네. 이건 민심 청취보다는 아무래도 사정 그리고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사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앞으로 많이 있을 최상병 특검도 이런 특검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예. 민정수석실을 하고 만들고 거기에 검사 출신을 앉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네. 과거 이제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도 손준성 검사가 오히려 야당 뭐 민주당 쪽을 고발하는 것들에 대한 고발장들을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이런 것들이 결국 민정수석실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예.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려라고 지금 부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민정수석실 부활의 목표 여기는 어디 있고 또 뭐 감찰관 이런 게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글쎄 현재로서는 뭐 부활이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고 있다니까 예. 저는 검토 과정에서 조금 더 이런 여러 의견들을 네네. 좀 반영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야말로 민심 청취를 위해서라면 굳이 수석 비서관을 검사 출신을 쓸 이유는 없는 것이고 예. 그분이 뭐 민심을 잘 전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밖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과거처럼 뭐 사정기관을 장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직자 인사 검증도 법무부에서 하도록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얘기한 것과 왜 다르냐 하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날 것 그들의 민심을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떻게 청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이 훨씬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 뭐 대파 사건이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갔는데 다 뭐 4천만 원 넘게 들여서 돈을 고친데 예. 거기 가서 아늑하다고 본 게 그런 게 현장 방문해서 민심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관료들이 거의 뭐 속임수처럼 그 대통령을 속이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날것 그들의 민심을 어떻게 청취할 것인가 알 것인가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과거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2부속실 뭐 특별감찰관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은 오늘이라도 바로 대통령이 설치하면 됩니다. 왜 안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특별감찰관도 국회가 추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국회 빨리 추천해 주세요. 우리가 추천한 사람 바로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죠. 예. 그거 안 하고 민정수석실 얘기한다면 다시 옛날 혹시 뭐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첫 출마자가 나왔죠. 경기 이천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추경호 의원, 성일종, 이종배, 박대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이철규 의원이 될 것 같았는데 이 상황이 좀 김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이철규 대세론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한 사람밖에는 의사표시를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왜 그랬느냐? 뭐 대통령실하고 뭔가 좀 뭐 어떤 뭐 암묵적인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교류가 커뮤니케이션이 뭐 그래서였는데 어쨌든 이철규 의원은 본인의 능력이나 역량 이런 것은 좀 별개로 하더라도 총선에 책임이 있는 분 아니라고 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니까 조금은 이제 그야말로 힘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철규 의원을 비판하려면 여당 의원들
많이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야 뭐 하지. 예. 이철규 의원만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뭐 송석준 의원, 경기도 이천 출신 아닙니까? 송석준 의원 또 다른 분들, 뭐 성일종 의원 충청 출신이죠. 이종배 의원도 그렇고 충청 출신이고 이런 분들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송석준은 출마를 얘기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와서 또 이철규 의원도 나와서 공정한 경쟁을 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이 눈치 보면서 안 나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나온다고 밖에서 하니까 나오니까. 예, 뭐 예. 당연하게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철규 의원의 행보에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의원은요 일각의 비토론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저한테 자꾸 그러죠. 왜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가정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고 공지를 몰아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지 말아라, 좀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에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 자, 일단 이 의원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결단을 했는데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인 건가요? 출마를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주변 환경이.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대통령실에서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뭐 당무에 개입하시겠지라고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번에 어떤 메시지를 보면 대통령실을 오해받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좀 단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어투여서 아마도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철규 의원 자체도 아내 외에는 불출마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대통령실에서 자기에게 불출마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만 자신 스스로는 아마 불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고 그 원천에 윤핵관이라고 하는 우리 이철규 의원도 한 명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협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그것에 비추어 본다라면 적절하지 않은 후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 거야를 상대해야 되는 이 원내대표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분 이야기도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참패 후에 두문 분출하고 있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 목격담이 SNS상에서 아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인물이 돼 있는 상태죠. 유세를 도왔던 가수 김웅국 씨에게도 총선을 못 챙겨 죄송하다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좀 복귀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저거 가지고서 뭐 정치 복귀 시동이다 이렇게까지 좀 과한 해석은 예. 아닐 것 같은데 예. 김홍국 씨가 그런 얘기해서 자기는 굉장히 불이익을 무릅쓰고 여당 선거를 도왔는데 아무도 안 챙기더라 이런 아마 얘기가 들어간 것 같죠. 선거 끝나고. 예, 선거 예, 끝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정말 말하자면 뭐 AS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낙선자들을 예.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 수고한 사람들 거기서 정말 수고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자체가 정치행위죠. 네네. 그런데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막 들었기도 할 거고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뭐 다시 챙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복귀한 것은 기정사실이고 물론 언제가 문제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이미 정치에 발을 디뎠다고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죠.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공식 임명을 했는데 비대위 최대 과제는 아무래도 이 전대 룰일 겁니다. 민심을 50%까지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구도를 어떻게 뽑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바뀔까요? 일부는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청취하는 부분을 빼고 당심 100%로 했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전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 김기현 전 대표가 중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당심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당심을 많이 넣었을 때 예. 그럼 누가 될 것이냐라고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나경원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뭐 국민의힘도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흥행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민심 30% 정도를 반영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실이나 또는 기존의 당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부분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앞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소식도 빠르게 좀 하나 짚어보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이 김남국 의원도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복당하게 됩니다. 복당하게 되면 이 꼼수 복당이다 이런 지적들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복당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그래서 지금 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뭐 꼼수 복당, 우회 복당이라고. 민주당이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 만들었고, 처음에 뭐 그런 위성정당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결코 합당해서는 안 된다. 합당하면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위성정당을 합당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오래전에 다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괜히 허언이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합당한 것도 사실은 사과를 하고 이 김남국 의원 경우 마찬가지 결국 뭐 복당을 수순을 밟는 건데 그런 점에서도 진솔하게 사과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가 거진 확실시 되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아주 친명의 강성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단일 대우로 구성되는 그 민주당 이거는 비판 시각도 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얻고 또 친명 체제로 완전히 구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기도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저는 뭐 박찬대 전 최고위원도 원내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유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정말 잘하면 이것에 대한 비판 자체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친명 체제로 구축되더라도 더 유능한 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수회담으로 좀 협치가 이루어지나 해봤는데 이제 뭐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한동훈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20일에도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